의사는 말했습니다. 연세가 들어 수술이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2달 이내로 수술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는 수술을 해도 길어도 3년인데 그냥 편안하게 보내드려도 되지 않겠느냐는 투로 들렸습니다. 그러자 오기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자식이 돈이 아까워 뻔히 보이는 생명 연장선 인연을 포기하겠습니까? 누나, 제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앞으로 3년이 지나 의사의 말대로 진짜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으로 지금 머리가 빠개질 듯 아프고 가슴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한때 형이 도서관에 가 있고 어머니랑 누나랑 셋이서 한 가족처럼 오붓이 보내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저는 누나가 형의 애인이 아니라 진짜 우리 누나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을 해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도 누나를 친딸같이 여기던 시절이었죠. 그땐 저도 엄마가 누나를 친딸처럼 대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으니까요. 누나, 내일 아침에 이 편지를 붙일지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릴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는 없으나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마음으로만 접수하세요. 어디까지나 답답해서 해보는 소리니까요. 도대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뭐지? 왜 아직도 내가 그쪽 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지?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염치 없는 사람 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일기라도 쓰는 기분으로 누군가와 하소연하고 싶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개의치는 마세요. 누나, 만일 내 생이 있다면 그때는 누나, 엄마, 나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는 편지 이만 줄입니다. 민근이가. 민근은 그동안 저녁에 편지를 써놓고도 아침이면 도저히 붙일 용기가 나지 않아 찢어버렸던 경험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자신의 처지와 느낌이 주였다면 이번에는 어머니가 그 속에 끼임으로써 감정의 기복은 상쇄되고 부담감이 많이 완화됨을 느꼈다. 그리고 누나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느낌을 전달하는 기회를 갖고자 해도 용기가 나지 않아 간둔 일이 부지기수였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편지를 꼭 보내고 싶었다. 민글은 이번만큼은 다음날 아침 다시 용기가 없어 썼던 편지를 찢어버리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지금 바로 붙여보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편지 봉투를 든 민건이 집을 나와서 뛰다시피 우체통이 있던 가게 옆으로 달려가서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집어넣어 버렸다. 그리고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어머님이 주무시는 모습이라도 확인해봐야 잠이 올 것 같았다. 오늘 병원에서 그런 통보를 받은 뒤 도저히 엄마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아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던 민건이었다. 29. 병원에 도착하니 마침 어머님은 곤히 잠들어 있었다. 가평댁이 자신을 돌보던 할머니 옆 간이 침대에 누워있다. 인기척에 일어나 앉았다. 민건 총각, 이 시간에 웬일이오? 난 오늘은 오지 않으려냐 했는데 총각이 안 오니 기다리던 눈치이던 할머니도 조금 전 겨우 잠들었다고. 참, 할머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가평댁이 결국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듯 민건에게 그 부분에 대해 물어왔다. 민건이 주변을 둘러보자 아직 잠이 들지 않은 몇 사람의 눈빛이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들에게로 쏠리는 기분이었다. 아주머니, 잠시 복도로 나가시죠. 민건이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다란 소파에 앉고서 얼마 되지 않아 가평댁이 부스스해진 머리를 매만지며 옆으로 와 앉는다. 결과가 안 좋은 모양이오. 내 금방 이곳으로 잠시 쫓아오면서도 제발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하고 마음 졸였는데 아이고 요이 빵정. 가평댁이 그러면서 손으로 입을 가린다.
잠시 침묵의 순간이 지나간다. 민건도 어머니에 대한 사항을 그대로 털어놓아도 상관없을지 신경이 쓰인다. 금방 소문이 퍼지는 곳이 병원이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해져 동료 환자들의 소식에 민감하다. 노인병동이라 퇴원하는 경우는 대부분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고 한다. 잘 생활하던 환자의 병상이 어느 날 갑자기 깨끗이 치워져 있으면 일반 병동에서는 완치해서 퇴원한 경우이겠지만 노인병동은 그 반대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병동의 또 다른 예환이자 가슴 아픈 풍경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제각각 벽을 하나씩은 달고 다닌다. 어떤 사람은 50대에 혈압약을 먹기 시작해 80살이 될 때까지 무려 30년을 복용하고 있는 이도 있다. 아주 친한 친구의 집에서 밤중이나 새벽에 전화가 걸려오면 덜컥 겁부터 난다. 그렇게 하나둘 소리 없이 자신들의 곁을 떠나간다.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이나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왔던 배우자의 죽음을 맞닥뜨리며 인생의 무상함과 한멸을 느끼던 노인들이 도처에 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인생사다. 어떤 노인들은 저승사자가 항상 문 밖에서 이제나 저제나 부를 날만 기다린다고 말하기도 한다. 민건의 경우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이 쓰였다. 같이 잘 지내던 옆 병상의 동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일이 노인들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치워진 병상을 두고서 나와서 퇴원했다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이미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했던 노인들은 눈치로 짐작을 하면서도 구태여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거짓말 같은 그 말을 오히려 믿는 것이 신상에 더 이롭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죽더라도 자신은 나와서 퇴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하지만 병원에서의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노인네들은 지쳐간다.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처지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몸이 쇠약해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치매에 걸려 아무 의식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일 때도 있다. 그래서 일부 노인들은 일부러 치매에 걸린 척 행동하고 실제로 귀가 어두워서도 그렇겠지만 안 들리는 것처럼 위장하고 스스로도 그런 부류에 억지로라도 집어넣으려 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한다. 임신을 절박하게 소망하는 여자가 상상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상상 치매와 비슷한 경우이다. 민건이 한참 동안 대답을 미루고 가만히 앉아있자 가평댁도 굳이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다. 속으로 짐작만 할 뿐이다. 좋은 결과였다면 민건 총각이 벌써 결과를 말해줬을 것이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민건이 갑자기 일어나 자리를 떤다. 미처 인사를 차릴 새도 없이 민건이 시야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가평댁은 저런 하고 중얼거리며 혀를 찬 뒤 병실로 들어간다. 민건은 어머니의 병환으로 갑작스레 환경이 그렇게 변해가자 맞선 자리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어 버렸다. 아직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종수만이 민건을 만나면 자신이 소개해준 맞선 자리에 약속은 잘 지켜질지 궁금해했다. 그렇다고 어머니의 신상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리도 없고 토요일 점심때쯤 형이 다녀가고 저녁에 맞선 자리에 나가면 되기 때문에 약속을 주순한 종수 형에게 약속을 펑커내어 결례를 범할 일도 없다. 다만 어머님의 병환 문제로 관심이 쏠려있는 마당에 자신의 결혼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금요일 점심시간에 맞춰
민건은 종수 형과의 식사 자리를 수술했다. 아무래도 이는 자신의 상황을 종수 형에게만은 알려주고 싶었다. 앞으로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잡히고 본격적인 병 간호가 시작되면 직장일은 자연스레 소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때에 대비해서라도 우선 종수 형에게만은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려주고 싶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을 기대해 주십시오. 내용이 좋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